누나 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를 키운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문화재 복원가 서윤은 마지막 프로젝트로 작은 산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서윤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 청년에게서 30년 전 사라진 동생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을 유아 박사의 제자라고만 소개했어요. 그리고 7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죠. 서유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아이 살아 있었어. 하지만 데려간 사람은 너희 가족이 아니었단다. 은퇴한 고아원 원장의 충격적인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지우는 정말 서윤의 동생일까요? 가족을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늦은 가을 바람이 산사의 기와지붕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서윤은 마지막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를 위해 이 작은 절에 머물고 있었죠. 이 단청 무늬가 조선 후기 것 같은데 색감이 참 특이하네요. 서윤은 대웅전 처마 밑에서 붓을 들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바래고 벗겨진 단청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 그게 서윤의 평생 업이었죠. 그때 절마당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학 연수생 지우라고 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니 깔끔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지우는 검은 머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유아 박사님께서 이곳에서 연수를 받으라고 하셔서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서먹했죠. 서유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서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우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서윤의 물음에 지우는 잠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윤은 이 청년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 손을 움직이는 습관,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도 어딘가 난찍었어요. 유아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고고학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죠. 지우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로부터 정해진 답변만 하라고 지시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함께 작업하게 되겠네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과 지우는 함께 단청 복원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우는 붓을 잡는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색을 섞는 감각은 꽤 좋았습니다. 지우 씨, 혹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우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어요. 서유는 지우를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눈빛에는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지우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서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붓을 든 손을 멈췄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가족을 잃은 걸까?
서윤에게도 3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어요. 당시 7살이었던 동생은 고아원 화재 때 실종됐고 지금까지 찾지 못했죠. 괜찮아요. 무리해서 답하지 마세요. 서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서윤을 바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다는 듯이 말이죠. 작업이 끝날 무렵 지우가 실수로 물감을 엎질렀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우는 황급히 걸레로 닦아내려 했죠.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물감을 닦는 모습을 보던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지우가 습관적으로 혀를 살짝 내밀며 집중하는 모습이 동생과 똑같았거든요. 지우 씨, 집중할 때 혀를 내미는 버릇이 있네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인 것 같아요. 지우는 당황한 듯 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작업을 마치고 절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내일도 함께 작업하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우가 저를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혼잣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날 밤 서윤은 동생과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7살 동생의 모습과 오늘 만난 지우의 눈빛이 겹쳐 보였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의 설렘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우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아 박사님, 오늘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서윤 씨가 뭔가 눈치채는 것 같던가? 유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니요,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오늘 서윤을 만나며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아픔이 올라왔거든요. 좋아, 계속 지켜봐. 그리고 절대 개인적인 감정은 개입시키지 마라. 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왜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지우는 자신도 모르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윤은 지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어요. 지우가 그리는 문양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통 단청 문양을 처음 배우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거든요. 지우 씨, 이 연꽃 무늬 정말 잘 그리네요. 서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듯한 문양들을 그려내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절에서 살았던 적이 있나요? 서윤의 질문에 지우는 붓을 든 손을 멈췄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지우가 무의식적으로 왼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을 봤어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지우 씨 왼손잡이세요? 아니요, 오른손잡이예요. 그런데 가끔 왼손을 쓰고 싶어져요. 서윤의 동생도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고아원에서 오른손으로 교정받았었죠. 서윤은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지우는 습관적으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모았습니다.
지후 씨, 기도하는 습관이 있네요. 그런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린 시절 동생도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모으고 고마워요라고 중얼거렸거든요. 지후 씨, 어린 시절 기억이 정말 없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살 이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유아 박사님이 그때부터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7살. 서윤의 동생이 실종된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은퇴한 경찰 신창석을 만나기로 했어요. 신창석은 고아원 화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죠. 창석 아저씨, 혹시 그때 실종된 아이들 중에 나중에 찾아진 경우가 있나요? 서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공식적으로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서윤은 몰래 찍은 지우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신창석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 서준이와 정말 닮았네. 서준은 서윤의 동생 이름이었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창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어. 혹시 정말 서준이일 수도 있거든. 한편 지우는 유아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서윤 씨가 자꾸 제 과거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런가? 조심해야겠군. 절대 기억나는 것 같은 내색하지 마라. 유아는 지우가 서윤의 동생일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유아에게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죠. 지후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이용하려는 거야. 유아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서준아라고 부르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한 여성이 자신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줬죠. 우리 서준이, 예쁜 서준이. 그 목소리는 오늘 들었던 서윤의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겠지. 단순한 꿈이겠지.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씨, 혹시 서준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우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아,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지우는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유는 지우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기억하고 있어. 서유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유아가 절에 나타났어요. 지후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어서 따라와. 유아는 서윤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후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일 다시 오면 돼. 유아는 강제로 지우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후 씨, 내일 꼭 오세요. 서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아와 지우가 떠난 후 서윤은 신창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석 아저씨, 유아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유아? 고고학자 말이야? 네, 뭔가 수상해요. 지우를 너무 통제하려고 해요.
서윤의 말에 신창석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어. 내일까지 조사해 볼게. 그날 밤 서윤은 동생과 함께 부르던 자장가를 중얼거렸어요. 문득 내일 지우에게 이 자장가를 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지우는 유아의 집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서윤이 서준이라는 이름을 말했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지후야, 서윤이라는 여자한테 현혹되지 마라. 유아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네, 박사님. 하지만 지우는 계속 서윤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도 계속 맴돌았죠. 서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신창석의 조사 결과를 듣고 나서 확신이 들었거든요. 유아라는 남자에게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석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서윤은 신창석이 건네준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유아라는 자가 고대 유물 밀수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창석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지우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어서 사건의 진실부터 파헤쳐보자. 서윤과 신창석은 함께 은퇴한 고아원 원장 이경숙을 찾아갔어요. 이경숙은 현재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경숙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이경숙은 서윤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혹시 서윤이? 네, 맞아요. 서준이 누나 서윤이에요. 이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와서? 원장님, 서준이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신창석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경숙 원장님, 화재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이경숙은 손을 떨며 찻잔을 들었어요. 그때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아이들이, 원장님, 혹시 서준이가 정말 화재로 죽었나요? 서윤의 직설적인 질문에 이경숙은 찻잔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이경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원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경숙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날, 화재가 난 건 맞아요. 하지만 서준이는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화재 직후에 한 남자가 와서 서준이를 데려갔어요. 이경숙의 고백에 서윤과 신창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나요? 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서준이를 입양하겠다고 했죠. 서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걸 숨기셨어요? 이경숙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준이 가족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협박이라니요? 돈을 줬어요. 많은 돈을. 그리고 만약 누설하면 서준이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했죠. 신창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군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 눈빛이 정말 차가웠거든요. 이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서준이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데려간 사람은 너희 가족이 아니었어요. 서윤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우가
정말 서준이인 거네요. 지후? 그 아이 이름이 지우라고요? 이경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왜요? 서준이 본명이 김지우였어요. 고아원에 올 때 이름을 바꾼 거였죠. 서유는 충격에 빠졌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그때 유아가 서준이를 데려간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창석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서준이한테만 특별히 관심을 보였어요. 이경숙이 기억을 되짚으며 말했어요. 서준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거든요. 특히 고대 문양 같은 걸 보고 똑같이 따라 그렸어요. 고대 문양이요? 네, 마치 어디선가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려냈어요. 서유는 지우가 단청을 그리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재능이 있었던 거였죠. 원장님, 혹시 유아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한 적 있나요? 고고학자라고 했어요. 문화재 연구를 한다고. 신창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서준이의 재능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군요. 이용이라니요? 아마 불법적인 유물 거래에 서준이를 이용했을 거예요. 신창석의 말에 서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도 서준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뜻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서 찾아야 해요. 이경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서준이가 고아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들이에요. 상자를 열자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나왔어요. 모두 정교한 고대 문양들이었습니다. 정말 7살 아이가 그린 거예요? 서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그렸어요. 서윤은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린 동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 그림들도 유아가 가져가려고 했나요? 네, 하지만 제가 몰래 숨겨뒀어요. 신창석이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문양들 모두 고가의 유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군요. 그럼 정말 유아가 서준이를 이용해서 위조품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서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서 지우를 찾아야 해요. 서준이를 구해야 해요. 이경숙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정말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원장님.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신창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유아를 수배하겠어요. 그 전에 지우부터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 해요. 서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찾아 헤맨 동생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위험에 빠져 있다니. 창석 아저씨, 어서 절로 가요. 그래, 가자. 이제 모든 걸 밝혀낼 때야. 이경숙은 그들을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준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이제 서준이를 찾아 모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서윤과 신창석이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 씨가 안 왔네요. 서유는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신창석은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아에 대한 수배령을 내려달라고 했어. 곧 연락이 올 거야. 지우는 어떻게 찾죠? 그때 절 주지스님이 다가왔어요. 서윤 보살님, 오늘 그 청년이 안 왔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주지스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어떤 중년 남자가 와서 데려갔어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아가 지우를 어딘가로 데려간 게 분명했어요. 신창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를 받은 신창석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 일이에요? 서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아의 실체가 드러났어. 정말 큰일이야. 신창석은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설명했어요. 유아는 고고학자가 맞지만 불법 유물 밀수 조직의 핵심 인물이야. 정말요? 지난 10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했어. 신창석의 말에 서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지우가 그 일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 지우의 재능을 이용해서 위조품을 만들거나 진품을 감별하는 데 써왔을 거야. 서윤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더 심각한 건 유아가 현재 대규모 밀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신창석이 계속 말했어요. 내일 밤에 고려시대 유물들을 홍콩으로 빼돌릴 예정이래. 그럼 지우도 위험하겠네요. 아마 마지막으로 지우를 이용한 후에는 신창석이 말을 멈췄지만 서유는 알 수 있었어요. 유아가 지우를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죠. 어서 찾아야 해요. 서준이를 잃을 수는 없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신창석의 휴대폰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유아의 은신처를 찾았대. 도심 외곽의 폐공장이야. 어서 가요. 한편 지우는 낡은 공장 창고에 갇혀 있었어요. 유아는 지우 앞에 고려시대 청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박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 청자들이 진품인지 위조품인지 판별해줘. 지우는 습관적으로 청자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인 그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이건 진품이고 이건 위조품이에요. 유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내 실력은 대단해. 수십억 원짜리를 한눈에 구별하다니. 박사님, 이런 일이 불법 아닌가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우야, 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지만 이건 문화재 밀수잖아요. 지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유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넌 그냥 내가 주운 고아야. 거짓말이에요. 서윤 씨가 절에서 하신 말씀들. 서윤? 유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여자가 뭘 말했는데? 제 이름이 서준일 수도 있다고. 유아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 그래. 맞아. 넌 서준이야. 서윤의 잃어버린 동생. 정말요? 지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서윤 씨가 정말 제 누나인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 와서 알아봤자 소용없어. 유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넌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일만 끝나면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유아의 말에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사님, 저를 키워주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키워준다고? 난 그냥 널 이용했을 뿐이야. 유아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내 특별한 재능 때문에 데려온 거지.
감정 따위는 없었어. 지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유아가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이용당한 것 뿐이었죠. 유아의 고백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그때 갑자기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아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경찰이 왔군. 계획보다 빨리 끝내야겠어. 유아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지우는 그것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사님, 제발. 미안하지만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무장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윤도 함께 들어왔어요. 서준아. 서윤이 지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누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아는 체포되었고 지우는 서윤의 품에 안겼어요. 정말 미안해, 서준아. 너무 늦었어. 서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이제 기억났어요. 지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신창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유아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서윤과 지우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준아. 아니, 지우라고 불러야 할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혼란스러워요. 지우는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유아 박사님이 해준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서윤은 지우의 떨리는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천천히 기억해도 괜찮아. 급할 것 없어. 누나. 정말 제 누나가 맞나요? 지우의 물음에 서윤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봐. 우리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12살 서윤과 7살 서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아이가 저예요? 응, 우리 귀여운 서준이. 서윤이 사진 속 어린 서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며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혹시 어렸을 때 저한테 자장가를 불러주셨나요? 지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줬지. 어떤 자장가였는지 기억나세요? 서윤은 잠깐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그 멜로디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 노래 기억나니? 꿈에서 계속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불러주는 꿈을.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누나였구나. 서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서준아,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누나 잘못이 아니에요. 지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게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돌아올 거야. 서윤은 지우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요? 응, 특히 예쁜 무늬들을 보면 똑같이 따라 그렸지. 서윤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단청 그리는 게 자연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넌 왼손잡이였어.
하지만 고아원에서 오른손으로 바꿨다고 들었어. 지우는 자신의 양손을 바라봤어요. 가끔 왼손으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서유는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밥 먹기 전에 항상 고맙다고 인사했어. 지금도 그래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집중할 때면 혀를 살짝 내밀곤 했지.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버릇도 아직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지우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잃어버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누나,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실종된 후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 아니야. 교통사고였어. 너를 찾으러 다니시다가. 서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우는 서윤을 꼭 안아줬어요. 누나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너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어요. 누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우가 물었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서. 서윤이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어. 그때 지우가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오른 듯 말했어요. 누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노란 고양이가 있었나요? 맞아. 호랑이라고 불렀지. 호랑이. 그래, 기억나요. 지후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랑이가 제 다리에 비비고 다녔어요. 그래, 너만 따라다녔어. 질투날 정도로.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맞아, 매일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만들어준 계란 후라이를 좋아했어요. 어머, 그것도 기억하니? 두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눴어요. 이야기할수록 지우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누나, 하나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가 저를 내 보물이라고 불렀어요. 서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넌 정말 내 보물이었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서윤의 말에 지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누나, 저도 이제 확신해요. 지우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누나가 제가 그동안 찾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뭘 찾고 있었는데? 따뜻함이요. 진짜 가족의 따뜻함. 서윤은 지우를 다시 한번 꼭 안아줬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서준아. 네, 누나. 이제 집에 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카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윤은 지우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 유아가 탈옥했대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윤은 잠에서 완전히 깼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신창석 형사님이 연락하셨어요. 호송 중에 동료들의 도움으로 도망쳤다고. 서윤은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경찰서예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알았어. 지금 갈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서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신창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윤아, 상황이 심각해. 유아가 정말 도망쳤나요? 그뿐만 아니야.
밀수 조직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 신창석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를 노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래. 지우는 그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신창석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조직원들이 지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지우는 보호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이 들어가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서윤이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경찰이 보호해 줄 거야. 그때 신창석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지우를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겠어. 어디로요? 서울 시내 안전가옥이야. 거기서 며칠 있다가 상황을 봐야겠어. 신창석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또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우야, 위험해. 서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아한테 이용당하며 숨어 살았는데 이제 또 숨어야 한다니. 그래도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 그 순간 경찰서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지? 신창석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신창석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아 일당이 경찰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 정말요? 지금 당장 이송해야겠어. 신창석이 서둘러 말했어요. 후문으로 나가자.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상하네. 정전이 이 시간에? 신창석이 불안해하며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정전 상황 확인 바랍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어요. 누나, 무서워요. 지우가 서윤의 팔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다. 누구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문이 폭발하며 열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지우를 내놔라.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신창석이 총을 겨누며 말했어요. 한 발자국도 더 오지 마라. 형사님, 우리도 총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무기를 꺼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지우야, 창문으로. 서윤이 지우의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창문도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려댔어요. 지원 부대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제길, 경찰이 몰려온다. 남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지우만 데리고 가자. 한 명이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준아. 서윤이 지우를 막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서윤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누나. 지우가 서윤에게 달려갔어요.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서윤은 지우를 보호하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신창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가왔어요. 둘 다 괜찮아? 네, 다행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유아 조직의 위험성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이제 정말 안전한 곳으로 이송해야겠어.
신창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지우가 지쳐 보이며 물었어요. 유아를 잡을 때까지는. 그때 또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형사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유아가 항구에서 발견됐습니다. 도주를 시도하다가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체포했나? 예, 이번에는 확실히 잡았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어요. 신창석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어. 정말요? 그래. 조직의 핵심이 모두 잡혔거든. 지우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누나랑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네요. 서윤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자유야. 며칠 후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지우가 서윤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죠.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신창석이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축하해. 정말 가족이 맞아.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날, 지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윤은 그런 지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누나, 정말 제가 서준이 맞나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과학이 증명해줬잖아. 우린 정말 남매야. 서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지우가 가슴을 누르며 말했어요. 서윤은 지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우리가 되어가면 돼. 며칠 후 서윤은 지우를 어린 시절 살았던 집터로 데려갔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옛날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였죠. 여기가 우리 집이 있던 곳이야.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했어요.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 그때 지우가 갑자기 한 곳을 응시했어요. 누나, 저기 큰 나무 있었나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아. 거기에 느티나무가 있었어. 지금은 베어져서 없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큰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 아래서 우리가 자주 놀았어. 지후의 눈에 뭔가 떠오르는 듯한 빛이 스쳤어요. 그네, 그네가 있었나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 서윤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빠가 직접 매달아 주신 그네였어. 지우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은 옛집터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여기 슈퍼마켓도 있었어. 서윤이 한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항상 사탕을 하나씩 주셨죠?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윤은 깜짝 놀라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억하는구나. 어떻게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지우도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분명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나 봐. 그날 저녁 서윤은 지우에게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였죠.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메뉴야. 지우는 첫 숟가락을 뜨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그럼 기억나는구나. 네, 누나가 학교 다녀와서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에요. 지우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도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어요. 서준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누나. 몰랐지만 계속 그리워했나 봐요.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거 보고 싶지 않아? 앨범에는 어린 시절 두 사람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과거를 되짚어 갔어요. 이때 제가 정말 어렸네요. 5살 때 사진이야. 치과 가기 싫어서 우는 거. 정말요? 왜 치과를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주사가 무서워서 맨날 숨었지. 지우가 웃으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건 뭐 하는 사진이에요? 내 돌잔치야. 마이크를 잡았더라. 마이크요? 응,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어.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 노래를 좋아했나요? 엄청 좋아했지. 하루 종일 흥얼거렸어. 그러자 지우가 갑자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유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노래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서윤이 따라 불렀어요. 두 사람은 함께 그 노래를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지우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누나, 이제 정말 확신해요. 뭘? 제가 정말 서준이라는 걸. 그리고 누나가 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그래,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누나, 왜 이제 왔어요? 지우가 서윤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더 일찍 찾아줬어야 했는데. 서윤도 무너진 듯 흐느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울었어요. 누나,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지우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가족. 지우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어요. 정말 좋은 말이네요. 서윤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서준이 이제 집에 온 걸 환영해. 네, 누나. 집에 왔어요. 그날 밤 지우는 진짜 집에서 잠들었어요. 서윤은 지우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잘 자, 우리 서준이. 이제 정말 안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춰줬어요.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남매가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